미군이 1968년, 70년대에 막 철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철수하면 안 되지 하는데 착 철수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핵무기 갖자 해가지고 핵무기 만들다가 잘 가게 됐어, 우리가. IAEA-MP들은 세관 경기를 보면 한국은 이렇게 계속 감시했기 때문에 갖고 싶어 했으나 못 가져요. 핵무기도 마찬가지, 핵 잠수함도. 네, 문근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한미 정상회담 때 핵 추진 잠수함 이게 의제에 포함됐어요. 핵 추진 잠수함이 뭔가요? 전 국민이 놀랬죠. 작년 10월 29일 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를 할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핵 추진 잠수함. 매니어들은 대강 알죠. 저 얘기를 저기서 하면 안 되는데 왜? 너무 그동안 비밀스럽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이 뭐냐면은 디젤 잠수함이라는 걸 알 거예요. 2차 대전 때 막 싸움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 해군 무기에 이렇게 가성비가 있는 무기가 있구나 할 정도로. 그래서 디젤 잠수함이라는 건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서 물 위에 있을 때는 잘 가요. 그게. 왜냐? 공기가 있잖아요. 물 위에는. 엔진을 돌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니까. 물 밑에 들어가면 공기가 없기 때문에 물 위에 있을 때 축전지를 충전한 축전기로 다녀요.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건 속력이 높이 가면 갈수록 빨리 소진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올라와야 돼, 수시로. 그래서 2차 대전까지 마지막에는 수시로 올라와서 공기 빨아들면서 충전하다가 걸려가지고 항공기한테 막 격침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승조원들이 이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안 되겠네. 그렇게 영국을 2번이나 일치하는 때 항복 직전에 몰고 간 게 디젤 잠수함, 뉴보트인데. 근데 잘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날 때 되니까 잠수함 기술보다 잠수함 잡는 기술이 더 빨리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승조원들이 2차 대전 말경에 태평양하고 대서양 전쟁에서 전사한 승조원들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물 위에 안 올라오는 잠수함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걸 막 일본하고 독일하고 경쟁하다가 전쟁이 끝나버렸어.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4년에 미국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게 핵 추진 잠수함 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똑같은 얘기예요. 원자로를 가동해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원자로에는 우라늄이 들어가요. 우라늄은 핵분열시켜, 핵분열. 우라늄 핵분열시키면 아주 고열이 나요, 고열. 그 고열로 물을 끓이는 거예요. 물을 끓이면은 증기가 발생하잖아요. 엄청난 증기가 이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터빈. 터빈에 붙어 있는 이제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전기로 다니는 거예요.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2-3번, 지금도 오늘날 2-3번 올라와야 되는데 핵 추진 잠수함은 안 올라가도 돼요. 필요할 때만 잠깐 올라가서 저게 적이야 뭐야 내가 쏴야 돼 확인할 때만 잠깐 올라가. 핵 추진 잠수함이 개발된 1954년 이후에는 이걸 시험해 보니까 디젤 잠수함이 못하는 걸 해 이제. 그래서 이 성능이 입증된 거지. 한번 들어가면 물속에서 뭐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안 올라와도 돼요. 요즘같이 무제한 안 올라오는 배를 타면 누가 타겠어요? 이제 이론상으로 그렇다. 이론상으로. 그다음에 이 핵 추진 잠수함이 개발되니까 안전하네. 물 속에 모든 무기를 숨기면 되겠네 해서 그때부터 물속에다 핵무기를 숨기기 시작했다고. 그게 핵미사일이에요. 오늘날. SLBM 잠수함 발사 탄도탄. 이걸 싣고 다니기 시작하니까는 지상에 있는 ICBM이나 전략폭격기는 다 인공위에서 보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스크바 적을 맨 먼저 공격해야 되겠다. 뭐 뉴욕을 맨 먼저 공격했다. 그 핵 사이로 있는데 그렇게 다 겨누고 있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출항함과 동시에 딱 키핑하고 있다가 추적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핵 추진 잠수함이 추적 감시하는 거예요. 음파로 탐지하고 있다가 그게 들키면 막 도망가. 다시 도망갔다가 다시 붙고. 더 브라인드 맨스 브러프라는 그 책이 있는데 냉전 시에 러시아, 소련하고 미국하고 서로 수중 추적 작전하다 부딪힌 게 19번이 나와요. 근데 말을 못해. 서로 염탐하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네. 북극해 작전도 해. 그 다음에 뭐 세계 일주도 안 올라오고 할 수 있어. 속력도 뭐 지구 한 바퀴 도는데 핵 추진 잠수함은 한 40일이면 돼. 디젤 잠수함은 140일 걸려요. 너무나 차이 나잖아. 그 다음에 이 핵 추진 잠수함은 공기가 없어도 전력을 무한 생산하니까 흡기를 키울 수 있어요. 배가 키우니까 승조원들도 좋지만은 무기를 많이 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오하이급 잠수함, 핵무기 싣고 다니는 잠수함은 그 한 척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에 1600발의 효과가 있어요. 위력적이에요. 미국은 1953년에 54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왜 70년 동안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왜 비밀로 했어요? 이제 거기는 우라늄이 들어가잖아. 네.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5개가 P5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핵무기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핵무기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처음 뜨트려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비참한 무기야. 일반 폭탄이면 한번 죽으면 바로 죽는데 이거는 원자탄에 피폭되면은 죽지도 않고 사는 것도 아니고 모골이 그냥 뭐 완전히 엉망이 돼가지고 이거는 다시 사용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5개 국가가 만드는 게 NPT하고 IAEA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나라 못 가져. 감시를 한다고, 감시를. 그래서 몰래 한 나라가 중국,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우리도 저 핵무기만 가지면 강대국이 들어가겠네. 미군이 1968년, 70년대에 막 철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철수하면 안 되지 하는데 자꾸 철수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핵무기 갖자 해가지고 핵무기 만들다가 발각이 됐어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다가 발각이 되니까 그때부터 미국이 IAEA, NPT는 색안경기를 보면 한국은. 그래서 계속 감시했기 때문에 갖고 싶어 했으나 못 가져요. 핵무기도 마찬가지 핵 잠수함도. 이렇게 좋은 핵 추진 잠수함이 첫째 강대공 가지고 중소형 못 가는 이유는 일단 이게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거 해결돼야 돼. 미국이나 5개 못 갖게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비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기술적으로 고난도예요. 왜냐면은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독일하고 지금 캐나다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30년 만에 탑으로 갔어요.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거기 원자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자로를 얼마나 컴팩트하게 만들어 집어넣느냐 이게 고난도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갖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쭉 가지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IAEA에서 우리한테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핵 잠수함 만든다고 했다가 또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냐 과거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협상이 안 돼서 협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3년도에는 한번 가지려고 하다가 사업단을 꾸려가지고 뭐 피지빌리티 스타디를 한 거죠. 한번 기사화 되니까 IAEA에서 조사를 하랬다. 그 우리 때문에 한 건 아닌데 그때 2000년도에 우라늄 농축 0.2g을 하다가 그것도 또 발각됐어요. IAEA에 보고하고 해야 되는데 보고 누락한 상태에서 그래서 일제 사찰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중지했죠. 아무튼 우리가 다각적으로 노력했어요. 한 수십 년 노력했는데 안 되고 2003년도에 하다가 제가 초대 사업단장이었는데 1년 동안 이 피지빌리티 스타디 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조용히 이제 중지하고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정리하고 했던 것이 나온 게 이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2016년도에 그래서 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가를 책을 썼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쭉 진행되어 오다가 그냥 글만 쓰고 방송에 나가서 필요하다는 역설을 했는데 그거를 딱 공부를 열심히 하셨더라고 대통령님이. 그래가지고 뭐 2025년 10월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딱 요약해서 딱 얘기하시더라고. 우리는 기술도 있다, 돈도 있다. 미국의 안보에도 필요하다, 우리의 안보에도 필요하다. 북한, 중국이 위협하고 있다. 이걸 요약해서 얘기했어요. 지금 부족한 거는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거다. 이건 IAEA하고 NPT, 그다음 미국이 이런 이 원자력 협정 이런데 군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풀어달라. 이거를 얘기했는데 흔쾌히 오케이를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막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이거는 미국이 1954년도에 개발할 때 트루먼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대통령이 직접, 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보안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우리는 국방부에서 지휘하도록 지금 일시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TF를. 그거는 가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부처가 관여를 해야 돼요. 일반 우리 도산안청호 같은 경우는 방위산업청에다 만들어줘 하면은 만들다 돈만 주고 그러면 이제 조선소국 협력해서 만들면 되는데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가 들어가면서 복잡 단안해지는 거예요. 첫째, 외교적으로 노력해야지 외교부가 들어가서 일단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수급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오는 건 또 산업부가 사오고 과기부가 사와야 돼. 계약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산업부 과기부도 SMR이나 미래 이제 원자로 개발해야 될 거야. 그럼 투자도 해야 돼. 그다음에 그 원자력 시설을 하려면은 또 인허가 받으려면 행안위도 필요해요. 환경부도 필요해. 다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다 부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국방부에서 지휘할 수 없다. 수없이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지금 핵추진 잠수함 특별법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일단 특별법 만들면 조직이 들어가야 돼. 어떻게 조직해서 지휘해라. 미국이 옛날 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지휘는 못할 정도는 지휘를 보고하더라 직접.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거기 특별법에 기술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핵연료를 맨 먼저 받아야 돼. 지금 우리는 한 5년 내에 10년 단위로 민간용 우라늄 사다 놓고 쓰고 있어요. 그거를 핵추진잠 집어넣든지 또 새로 사다가 하든지 이렇게 하려면은 그 별도의 이 규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하고 계약을 수정 변경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부처 예산, 일반적으로 무기 만들 때 방위사업청에서 다 하는데 이런 여러 예산이 들어가니까 다부처 예산이잖아. 그럼 누가 통제할 거냐? 부서 간에 이견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원자로 만드는 파트하고 함정 만드는 선체 만드는 파트하고 둘이 아주 긴밀하게 싱크로나이징 돼서 가야 돼. 그거를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사람이 지휘를 해줘야 돼. 그러면 핵을 쓰는 잠수함과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핵을 싣고 다니는 잠수함은 그야말로 핵기지예요. 핵기지. 지상에 있는 핵 사일로 있잖아요. 움직이는 사일로지.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 자체 방어용 월이 한 두세 발, 네 발 이 정도만 싣고 나머지는 전투는 안 해요.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은 전략 핵추진 잠수함.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은 잠수함을 공격 핵추진 잠수함 그래요. 공격 핵추진 잠수함이 따라다니면 보호를 해야 돼. 우리 거는 보호하고 상대 거는 감시하고 그래야 돼. 그 임무를 하는 게 공격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이 공격 핵추진 잠수함은 팔방미인이에요. 핵무기 싣고 다니는 잠수함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한국만 맨 앞에 서서 다 소거작전 뭐 있는지 우리를 공격하러 들어오는지 막아주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가서 지상을 공격해서 이라크전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공격했어. 토마호크 공격했어요. 함부전 격침시킬 수 있고 다 이 올라운드 플레이야. 그러나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은 은밀히 제일 중요해. 은밀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몇 개고 전 세계 몇 척 정도 있어요? 전 세계 지금 잠수함이 526척 정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제인스 파이팅 십, 제인 영갑이라는 책이 있거든. 그게 매년 나오는데 2025, 26년 판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딜 잠수함 아직도 많아요.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은 146척 있어요. 6개 국가가 있고 그 후발주자로 막 경쟁하고 있는 게 북한, 호주, 브라질, 우리. 근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해군력 순위로는 5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근데 꼭 굳이 핵추진 잠수함이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의 GFP라는 연구기관이 있어요. 사설 연구기관이 있는데 60개 요소를 대비해 가지고 그 군사력 순위를 매년 내요. 근데 이게 뭐 신빙성 그렇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정치인들이 활용하기에는 좋은 하나의 수단이죠. 원래 이 전투력 수준은 싸워봐야 알잖아요. 이길지 질지 모르잖아. 전쟁 해봐야 알죠. 네. 권투도 뭐 같은 링에 올라가 봐야 알지. 입으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핵무기가 없어요. 핵무기. 핵무기는 다 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위 정도로 평가받는 거는 그럴만도 해요. 우리가 계속 북한하고 경쟁하면서 군사를 키워왔잖아. 우리 뭐 탱크, K9 자주포, K2 전차, 뭐 F-50공기 뭐 불티나도 팔리잖아요. 유럽에. 그다음에 잠수함 지금 뭐 독일하고 1, 2등 경쟁하고 있죠. 그래서 이 5위 정도 이렇게 평가하는데 북한은 한 34위, 5위, 6위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해요. 북한은 핵무기가 들어가면 자기가 우리 앞서지. 그런데 우리의 이 군사력 건설 패러다임은 과거에는 북한만 누르면 됐어요. 왜냐 다른 나라는 미국이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못 건들 거 아니야. 중국이나 일본이. 그래도 우리는 북한만 누르면 된다 해가지고 계속 경쟁하면서 키워오다 보니까는 군사력은 경제력이에요. 경제력이 있어야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은 경제력 우리가 깨면 안 되잖아. 요즘 뭐 옛날에는 도발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막 휴전선에 담쌓고 있잖아. 못 들어오게 우리를. 북한은 이제 뭐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걸 압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향후 우리의 자주국방력이라는 거는 미국이 떠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변국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거예요. 중국이나 일본은
진짜로 우리 뼈아픈 경험이 있잖아. 이런 거기 때문에 미군이 떠났을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군사력을 키우는 방향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돼요. 오일하고 자만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맨 앞장서 있는 것들이 육해공고 무기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만들고 있잖아요. 이 정도만 되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거는 핵무기를 갖지 않은 다음 순서 중에 탑이에요. 탑. 왜냐? 예를 들어 보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물속에 감춰가지고 미국을 위협하고 우리를 위협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 쏘게 해. 그럼 그것도 앞선 거 아니에요?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상위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핵추진함 또 필요하냐? 북한이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돈도 없는 것들이. 그 우리를 위협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만들겠다. 핵무기 물속에 숨겨? 그거 못 쏘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돈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외부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능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가지려고 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거 개발한다고 하면 기분 좋을 리가 없을 텐데요. 그렇죠. 내가 이제 그 권총을 가지고 있는데 저기는 활과 창으로 맞서면은 깨면 안 되잖아. 그래서 관계국들이 핵무기 못 갖게 하는 거 이유도 하나 있어요. 핵잠수함 가진 나라가 핵잠수함 좋더라. 근데 못 갖게 하는 것도 있어요. 북한도 이거 가지면은 정말 핵무기만 핵잠수함만 가지면은 나만은 꼼짝 못, 지금도 꼼짝 못했지만 뭐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렇게 우리가 가지면은 이거 무력화되면 기분 나쁘죠. 북한의 지금 경제적인 상황 감안하면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 못 만드나요? 북한은 특별한 나라예요. 북한은 보통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다가 다시 문을 닫았잖아요. 2018년, 19년 막 비핵화하면서 나와라 도와줄게 경제 지원해 줄 테니까 핵무기 없애라 했는데 안 들었잖아. 그리고 혼자 삐져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지금은. 보통 나라라면은 통상 국방비를 GDP에서 제일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제일 많이 투자해요. 그러나 북한은 30% 가까이 돼요. GDP에. 그러니까 병영 국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방을 제일 먼저 우선하니까 우라늄 농축 시설 하나 만드는 데만 해도 10조 이상 들어요. 재처리 시설 하나 만드는 데 10조 이상 된다고. 근데 북한은 이미 다 했잖아요. 독자적으로 하고 있잖아. 해외 사례들 보니까 호주가 조금 인상적이던데 미국이랑 영국이랑 해가지고 오커스 동맹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30년부터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인도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직접 만드는데 시간 걸리면 미국 거 받아가지고 이용하는 건 좀 그런가요? 세계는 강대국의 논리잖아요. 강대국 하라는 대로 하는데 사실 미국은 자기 국익에 필요하면 다 했어요. 인도가 핵무기 개발할 때 극구 반대하다가 중국을 견제해서 해주겠다. 파키스탄이 핵무기 개발 때 못하게 1년 제재하다가 풀어줬어요. 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파키스탄이 필요하거든. 이스라엘 진짜 동맹이라고 생각하지. 거기는 자기 속국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 모른 척하고 지금도 모른 척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 개발했다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호주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한미일이 대동단결에서 막아드는데 지리적으로 미국은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키우는 나라가 일본, 호주, 한국이에요. 인도는 굉장히 큰 나라잖아. 정중동에 항상 딱 중심 잡고 있다가 중국의 짬이 호위에 있다가 미국에 이렇게 했다가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인도는 중국을 인구도 앞섰어요. 이제 인도를 한 번 건들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호주를 이제 또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호주에 이제 핵잠수함을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미국이 자기 필요하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필요하면 할 때가 됐어요. 우리도 이제 모든 건 10위권인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맨날 아메리카 퍼스트 유치잖아. 그것이 빌미를 주는 거예요. 빌미를. 아메리카 퍼스트는 왜 코리아 퍼스트 못하냐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무슨 뭐 미국한테 죽어도 갚지 못할 빚을 진 거냐?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도움을 요구하잖아요. 1958년도에 영국이 핵추진 잠수함 만들 때 원자로를 팔은 적이 있어. 원자로 딱 한 번. 이번에 이제 2021년 두 번째 선언을 한 거지. 버지니아급 세 척을 일단 팔고 두 척은 그들이 원하면 더 팔고 그걸 운영하면서 승조원도 우리가 양성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는 뭐 미국이 와서 수리하고 그 다음에 운영 노하우를 습득할 때 영국에서 오커스 클래스라는 핵추진 잠수함을 설계를 해서 호주에서 건조하자.
이게 계획이었어요. 그랬더니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 지원하는 거하고는. 그래서 거기는 통째로 팔겠다 했거든. 여태껏 판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약간 유사해요. 브라질은 전홍축 우라늄으로 프랑스의 기술 지원을 받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핵 국가 중에서 공론화해서 하는 나라는 호주, 브라질, 우리. 원래 농축도 20% 미만을 전홍축으로 하는, 농축도 20% 이상 고농축으로 하는, 고농축으로 하면 점점 그 키우면은 바로 90% 이상으로 간단 말이죠. 90% 이상이면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전쟁 난 거 아니에요. 60%까지 했는데, 야, 60%면 좀 있으면 너 90% 도달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고농축 우라늄을 하면 미국이나 IE에서 허락을 안 해. 그래, 우리는 저농축 우라늄으로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로. 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핵잠수함에 집어넣고 있다. 그걸 추적 감시하는데 미국이 하면 되는데 미국도 지금 전력이 부족해? 우리가 대신 전방에서 막아줘? 공동 목표가 되니까, 공동 이익이 되니까 하자는 거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조건 4가지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핵연료, 예산,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기술. 핵연료가 관건일 것 같은데 최근에 IAEA와 협상을 시작했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변수이자 관건이 될 걸로 보세요? 협상 시작했는데 결과 나왔어요? 내가 볼 때는 이제 뭐 서로 만남으로 끝난 것 같은데 사실 뭐 현황을 파악하고 왔겠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핵잠수함 못 해요. 우리가 이미 지금 작년 10월 29일 날 대통령이 선언했으면 바로 스타트 했어야 돼요. 사실 특별 조직을 만들어서 대통령 직속으로 놓고 그 협상팀을 만들어서 왔다 갔다 했어야 돼요. 우리가 IAEA 미국을 리딩하는 이런 포스로 갔어야 돼요. 지금 7개월 지났는데 가시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야 왔다가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대통령은 그렇게 앞서서 하고 있는데 실무 행정력은 발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의지도 없고. 왜냐면은 이 핵물질을 함부로 이렇게 협상하면은 자기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다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핵 연료 회계 관리라는 게 있어요. 회계 관리. 사는 나라는 어디다 언제 어떻게 쓸 것이며 지금 얼만큼 남았고 얼만큼 쓸 예정이고 어디다 쓴 건 어디다 보관할 예정 이런 거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 걸 정확하게 20% 미만만 전홍축 우라늄 절대로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수준인 20% 미만을 가지고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만 사용하고 언제부터 언제 어느 함에 쓰고 보관 어디게 하겠다 이게 다 설계를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미국과 IAEA 설득해야 돼요.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그거 못했단 말이죠. 대통령 혼자만 막 앞서가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절절 매는 거예요. 지금 겨우 7개월 지났는데 핵 추진 잠수함 특별법 만들자. 그래가지고 용역까지를 줬는데 용역까지 6개월 줘. 6개월. 좀 기분 나쁘더라고. 6개월 왜 그게 6개월이냐. AI가 얼마나 발달됐는데 얼마나 방대한 양의 자료가 들어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조직도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도 어떻게 할 건가 만들고 그다음에 이 원자로가 제일 중요해요. 원자로를 만들려면은 육상에서 똑같은 걸 함정에 들어가 만들어 가지고 시험 평가를 해야 돼요. 거기서 성공 못하면 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우리 한국에는 민수용 원자로는 규정이 있어요. 안전 규정이 엄청 세요. 이게 피폭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군함에 들어가는 안전 규정이 없어요. 안전 규정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거기 누가 육상에 설치하라고 하겠어요? 인허가 안 난다고. 이런 걸 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지휘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걸 특별법에 집어넣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정부가 지금 이대로면 2030년 중반에 1호 핵 추진 지금 못 상황이라면 만들어요. 지금 상황이라면 택도 안 돼요. 내가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은 지금 상황이면 택도 안 돼. 일단 가장 먼저 핵 추진하면 컨트롤 타워 만들어라. 너무 많은 다부차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같이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 했던 것처럼. 두 번째 특별법 하루 빨리 만들어라. 그거를 만드는데 6개월 동안 초안을 만드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국회 제출해서 지금 땅땅 두드릴 상황이 넘었어. 나도 국회의원들 잘 알고 하지만은 서로 핑퐁하고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야 미룬 적도 있고 뭐 국회에서 내야지 국방부에서 내야지 서로 미룬다고. 그러다가는 못 가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서로 싸운다고 또. 군끼리 싸워요. 예산이랑 비용 말씀하셨는데 네. 핵 추진 잠수함 하나 건조하는데 최소 얼마 하나 들어요? 건조 지금 정확한 예산은 안 나왔지만은
줄 잡아서 2조 4천억에서 3조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3조 정도로 친다면은 지금 일단은 한 해군 거는 세척 단위 배치 개념으로 묶음 다발인데 세척 만들고 거기서 다 성능기량하고 다음에 새 배치 2 하고. 왜냐면은 일단 만들어 운영해보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한 세척이나 네척 만든다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 지금 네척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세척 단위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한 예를 들어 국방장이 얘기했는데 네척 만든다. 3, 4, 12, 12조 아니에요. 거기다 부대 시설 해가지고 한 30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5월 26일 28.9조 얘기던데 그렇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든 거죠. K4 21 개발하는데 16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으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은 물론 그것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고 초기부터 이제 15년 세척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10년에서 15년 사이 되겠죠. 지금 계획으로 간다면은 지금 계획으로는 잘 쉽지 않아요. 지금 같이 꾸물꾸물하다가는 못 간다고. 근데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뭐 세척 내지 세척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6척은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주장해 왔어요.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해야 유지가 되고 이 얘기는 원래 해군 작전의 3분 개념이 작전, 대기, 수리. 한 척은 작전, 한 척은 대기, 한 척은 수리.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척 가지고는 부족해. 항상 2척은 물속에 있어야 북한뿐만 아니라 대주변도 견제할 수 있다. 이게 제 의견이고 또 미국하고 작전 협조할 수 있다. 정부가 최근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 밝혔고 거기에서 2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하나는 전홍축을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말씀 나눴던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내 건조 고수. 꼭 국내에서 건조를 하겠다라는 기준을 정부가 내걸은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0월 29일 날 동의한다 또는 승인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필라델피아 조선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미국에서 만든다. 근데 그거 황당했어요. 왜냐? 이거는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면 원자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잠수함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서플라이 체인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미국의 잠수함이 아니고 우리의 스펙, 우리의 ROC에 맞게 이미 우리는 쭉 꾸준히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그 응용 연구를 다 했고 공급 라인도 어느 정도 갖춰놨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에 다시 하려면 미국은 고능축을 하면 우리는 저능축을 함이라고 시스템이 호환성이 없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만들려면은 그런 시설 또 만들어야 돼. 핵 처리하는 거, 뭐 연료분 가공하는 거 이런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료 보관하는 시설을 만들려면은 미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돼. 미국 법에 따라서. 현지. 예, 미국이 인허 받으려면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인허가 받는데 오래 걸려. 공장을 별도로 지어야 돼. 우리의 이 함정을 위해서. 미국하고는 완전 틀리니까 배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10년이 걸린다. 그거는 그리고 막 떠들어 줬죠. 여러 사람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그걸 바로 또 물어봤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그런 거 다 파악 못하지요. 근데 이제 일단 정상회담 효과를 이제 내세우면서 자기의 유권자들한테 선언한 거지. 나 이런 사람이야. 승인을 해줬지만 일자리는 다 미국으로 와. 이거였지. 좀 보여주기시겠죠. 그래서 저거 잘못된 건데 했는데 그 다음에 물어봤는 모양이더라 참모들한테. 그리고 나서 꼬리를 내리 시작해. 지금은 뭐 그 이유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고 다만 미국이 조선업이 쇠퇴됐고 지금 잠수함 수리도 참 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수리하거나 건조하거나 이런 데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그 미국 시설을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우리 좋은 능력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미국도 좋죠. 원자로 호환성은 없지만 다른 거는 또 많이 호환성이 있는 게 있어요. 잠수함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 뒤로는 완전히 클리어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건 이미 진작에 끝난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한 거는 국민들이 오해할까 봐서 선언해 준 거고 20% 농축도 20% 미만은 이거는 전 세계에 알릴 거예요. 전 세계. 오로지 군함의 추진체로 핵무기를 절대 만들 수 없는 수준의 전응축함을 가지고 군함의 추진체만 사용하겠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이게 국내 건조를 하게 되면 정부는 4만 명 일자리 창출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큰 시장인가요?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시장과 산업이? 지금 잠수함 생태계가 많이 발전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핵추진 잠수함 들어가면 지금 잠수함보다 한 20-30%의 장비를 또 만들어야 돼요. 지금 디젤 잠수함보다.
특히 원자로가 들어가면서 원자로 산업계에는 인원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야 돼. 두산 에너비트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거기도 인원을 100명까지 줄였었어요. 그 우리 전 정부에서 이제 탈원전 선언하면서 지금은 다시 내려가지고 300명 이상 늘어났다고 하던데 그런 거. 그다음에 두산 에너비트를 중심으로 하는 관련 산업들이 많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디젤 잠수함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원자로가 들어가면서. 거기 잠수함으로 들어가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많이 반기는 거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거는 당연한 경제적 효과다. 근데 이걸 선언했으면 빨리 가게 해야 되는데 질질 끌고 진도가 안 나가면 이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 국민들이 이제 분노가 치우는 건 정책은 시간이 돈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조속하게 도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근식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